새벽 2시 또다시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지 불과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불을 걷어내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그 길. 하룻밤에 서너 번, 어떤 날은 5번까지.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멍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당신의 밤을 빼앗는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이라고요. 그리고 그 불을 끄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평생을 야간류와 싸워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 하고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고 물을 줄여도 소용없던 그 답답함.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당신의 밤이 달라질 수 있는 놀랍도록 단순한 방법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58세 한도윤입니다.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지금은 건강 강연과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집중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73세였던 아버지는 하룻밤에 7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낮에는 항상 피곤해 하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빨갛게 부은 상처, 아픈 관절, 목이 붓는 것 같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고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염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만성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라닉 인플러메이션. 급성 염증은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치유하려고 몸이 반응하는 거라면 만성 염증은 그 반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요. 이 불씨는 아주 약하게 그러나 쉬지 않고 당신의 몸을 태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만성 염증이 야간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방광 주변의 신경들이 예민해집니다. 평소라면 아직 괜찮아, 좀 더 참을 수 있어라고 말해야 할 신경이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돼 라고 과민 반응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반도 차지 않았는데 말이죠. 201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야간류 환자 2,300명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혈액 속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인보다 평균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간류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염증이 쌓인 결과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만성 염증은 야간류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관절염도, 당뇨도, 고혈압도, 심지어 치매까지 현대의학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병의 뿌리에는 만성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류는 증상이 아니라 신호다. 당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불이 나고 있어. 제발 좀 꺼줘.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야간류로 고생하실 때 동시에 무릎도 아프셨고 혈압도 높으셨고 가끔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치료할 문제가 아니구나. 근본 원인인 그 보이지 않는 불을 꺼야 하는구나.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속에 이런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그 상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할 겁니다. 소금은 몸에 해롭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르고 병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아마 의사 선생님한테도 들으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수없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싱겁게 드셨을 겁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소금은 아예 식탁에서 치워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싱겁게 드신 이후로 야간뇨가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연구팀이 3년에 걸쳐 321명의 야간뇨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에게는 저염식을 유지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소금 섭취량을 하루 8g에서 12g으로 늘리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이 더 목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야간뇨도 심해져야 맞겠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금을 늘린 그룹의 야간뇨 빈도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하룻밤에 4번 화장실 가던 사람이 2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저염식을 유지한 그룹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건 사실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한 소금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트륨은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수분을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만큼 배치하는 일을 하죠. 마치 교통경찰처럼요. 혈관에 물이 부족하면 세포에서 끌어오고 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혈관에서 보내주고 이 모든 걸 나트륨이 조절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교통경찰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신장은 어쩔 수 없이 물을 계속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버리자.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바로 야간뇨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염증을 줄이려고 저염식을 했는데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몸의 수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당신 몸속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를 내쫓으면 밤새 물이 주르륵 흘러나가는 겁니다. 제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소금 좀 드세요. 물론 아버지는 처음엔 의심하셨죠. 평생 의사들이 소금 줄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 일주일 후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밤에 덜 깨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안 마신다? 들어보셨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도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물을 끊어도 여전히 밤에 깨지 않으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수분 불균형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수분을 사용합니다. 숨 쉴 때도, 땀 흘릴 때도,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세포가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었다면 나이 들면 그 스펀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녁에 물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로 접어듭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은 이걸 감지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해.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야 해. 그래서 신장은 오히려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농축된 소변을요. 그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고 결국 당신은 새벽에 깨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물을 안 마셔서 오히려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2020년 영국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2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저녁 이후 물을 제한했고 다른 그룹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이 야간뇨가 줄었을까요? 정답은 물을 마신 그룹입니다. 평균적으로 야간뇨 빈도가 30%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졌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첫째,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체온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몸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둘째, 이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춥니다. 끈적하던 피가 살짝 묽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안정됩니다. 신장이 안정되면 밤새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이 물은 몸 전체에 지금은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방광도 더 여유롭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소금과 함께 권한 두 번째 습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세요. 천천히 음미하듯이. 처음엔 아버지도 의아해하셨죠. 물을 마시면 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일주일 후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에 덜 깨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입도 안 마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간류에 적은 물이 아닙니다. 수분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건 바로 잠들기 전 한 잔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 그리고 물.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진짜 기적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진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73세. 하룻밤에 7번씩 화장실을 가셨던 분입니다. 낮에는 늘 피곤해하셨고 짜증도 잘 내셨습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아침에 소금 한 꼬집,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단 그것뿐입니다. 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한의사 출신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너 번은 깨셨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 달랐습니다. 어젯밤에 2번밖에 안 갔네?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셋째 주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가신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낮에 활력이 생기고 산책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죠. 아들아, 이게 뭐냐?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김현호 선생님 67세였습니다.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고혈압 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고 야간뇨도 심하셨습니다. 하룻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셨죠. 김 선생님은 처음엔 의심하셨습니다. 소금을 먹으라고? 내가 고혈압인데?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과도한 소금이 문제지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야간뇨가 줄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김 선생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선생,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난주 병원에서 혈압을 쟀는데 130대 80으로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분, 박정자 여사님 64세. 당뇨를 앓고 계셨고 수면 장애도 심하셨습니다. 밤에 2-3번 깨는 건 기본이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고 늘 불안하셨죠. 박 여사님께 똑같이 권해드렸습니다. 소금과 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그 비밀 재료를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 여사님도 시작하셨고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 밤에 한 번도 안 깬 날이 있어요. 정말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혈당을 재면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요. 박 여사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주변 사람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염증과 수분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단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과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팔 수 없으니까요. 소금과 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당신의 밤을 되찾는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 열쇠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그 비밀. 소금과 물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있었지만 진짜 기적은 여기에 한 조각을 더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작은 노란 과일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체내 칼륨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시소 관계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죠. 나트륨만 보충하면 칼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다시 오르고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레몬이 등장합니다. 레몬 한 조각에는 놀랍게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나트륨을 보완하는 완벽한 균형추가 되는 겁니다. 마치 양손에 무게를 똑같이 들고 걷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이제 균형을 잡습니다. 이걸 저는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레몬은 방패입니다. 소금이 공격수라면 레몬은 수비수입니다. 소금이 수분을 조절할 때 레몬의 칼륨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심장이 무리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방패 없는 전사는 위험하지만 방패를 든 전사는 무적입니다. 두 번째, 레몬은 소방수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만성 염증, 그 보이지 않는 불. 비타민C는 바로 그 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하루 한 조각의 레몬이 당신 몸속에서 조용히 불을 꺼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레몬은 택시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소금의 미네랄, 물의 수분, 이 모든 게 세포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해줍니다. 마치 택시가 손님을 정확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듯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레몬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소금, 물, 그리고 레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한 잔의 물이 기적의 한 잔이 됩니다. 제 아버지도 레몬을 추가한 뒤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야간요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고 얼굴 색도 밝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이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연호 선생님도 레몬을 더한 뒤 혈압이 더욱 안정됐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혈당 수치가 놀랍도록 개선됐다고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이게 정말 레몬 한 조각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레몬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몬즙을 짜서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얇게 썬 레몬 한 조각 혹은 반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몬은 반드시 생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이나 농축액은 안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고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생레몬, 그것만이 진짜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이제 완성된 공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세 가지를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밤, 당신의 잠, 당신의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을 되찾는 방법, 그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손가락 3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 한 조각, 얇게 썰어서 넣으세요. 반 조각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를 섞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어젯밤에 덜 깼네?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2주일, 3주일, 한 달.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밤은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깊어질 겁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아, 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네. 그 순간의 기쁨, 그 감격을 저는 압니다. 제 아버지가 김현호 선생님이 박정자 여사님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밤을 포기할 이유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깊은 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열쇠가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3일만 해보십시오. 단 3일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밤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깊이 주무시고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